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생명체에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 속 생명체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최첨단 기술을 실현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거미 무릎에 붙어있는 점탄성 패드를 모사한 하이드로젤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거미의 감각기관을 이용해 미래에 쓰일 전자소자를 개발하고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생체 모방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공학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매우 분주해 보이는 교수와 학생들인데요. 뭔가 살짝 목적으로 잘 붙여주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말하는데 그게 작은 전자소자를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려는 걸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동맥을 측정한다고 봐도 되고 물리적인 힘을 측정하는 바이오 전자소자고요. 저희가 원하는 신호를 잘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자연의 우수한 특성을 과학으로 밝히다. 생체 모방 기술의 리더 김태일 교수입니다. 제일 낮은 프리퀀시의 진동수를 줄 수 있게 천천히 한번 걸어보세요. 1에서 5Hz 정도의 노이즈를 같이 줄면서 신호를 측정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1Hz면 초당 생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얇은 두께의 전자소자를 목에 부착하고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프리퀀시로 줘야 되니까 갈 때는 천천히 가고 올 때는 조금 빨리 한번 걸어보세요. 이번엔 뛰어오면서 몸에 발생하는 생체 신호를 측정해 봅니다. 걷고 뛰고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도 신호 데이터는 잘 나왔을까요? 결과는 네. 피터링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이렇게 걸을 때도 이렇게 쿵쿵거리는 진동수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 빨리 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신호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바이오 시그널, 즉 생체 신호를 측정할 때는 전부 다 잡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잡음을 최소화시키고 저희가 원하는 동맥에서 뛰는 맥박 신호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착용자의 움직임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잡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왼쪽 신호와는 달리 김태일 교수가 개발한 전자소자를 부착하면 외부 요인을 덜 받고 맥박의 수치만 깨끗하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잡음으로 인해 원하는 신호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기존 전자소자의 문제점을 김태일 교수는 자연의 재료로부터 해결했다는 것.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미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민감도를 좋게 하기 위한 센서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냐면 거미로부터 왔습니다. 어쩔 때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곤충이 걸려서 이제 떨리는 것 같은 물리적인 신호를 줄 텐데 이 친구는 굉장히 민감한 시그널도 잘 받아들이고 비나 바람이 오는 노이즈를 잘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의 다리 부분에 있는 감각기관을 모방해 전자소자를 만드는 그의 실험실. 플래티넘을 입힐 거잖아요. 가장 먼저 거미의 조직과 딱딱한 정도가 비슷한 고분자 기판을 준비합니다. 엑세스켈로톤하고 거의 비슷한 이 얇은 막은 고분자 기판입니다. 고분자 중에서도 광경화성 고분자인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타라고 하는 소재이고요. 제 마음대로 딱딱한 정도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가 갖고 있는 티슈인 그 소프트한 정도를 모사할 수 있는 고분자 기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속 생체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해 부드럽고 탄력 있는 고분자 기판 위에 두께 10억분의 2m로 아주 얇은 백금 방막을 올려줍니다. 고분자 필름 위에 센서를 작동을 하려면 전기적 노성을 가지는 층이 필요해서 백금을 장착하게 됩니다. 특수 장비를 통해 거미의 딱딱한 외골경 역할을 하는 백금 방막이 입혀지면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방한 방막 센서가 완성됩니다. 거미에 대한 모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샘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컨택을 하는 거죠.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나노 크기의 균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거미가 갖고 있는 균열 감각기관인 진동 감각기관을 모사하기 위해서 본 소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미다리의 구조와 같아야 진짜 생체 모방 기술.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음성이나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도 다 균열 덕분입니다. 저희가 모티브로 받았던 이제 거미의 감각기관이 어디에 있냐면 저희 무릎 정도에 있는 여기 크랙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거미줄에 의해서는 진동 신호를 잘 읽기 위해서 피부가 찢어져 있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력이 주어지게 되면 이 크랙이 벌어졌다가 닫혔다가 하는 물리적인 변화 때문에 거미는 진동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금속 방막에 플래티늄을 증착을 하고 그 다음에 크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미세 균열로 인해 외부 자극의 반응 정도를 기존 대비 100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높일 수도 있죠. 최근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방한 전자소자를 업그레이드한 김태일 교수. 거미가 갖고 있는 커티큘러 패드라고 하는 점탄성 감각기관 필터 소재를 모방하기 위한 젤라틴이라고 하는 소재고요. 이 소재는 키토산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물리적인 자극이 오게 됐을 때 그 딱딱한 정도가 변하는 새로운 소재가 완성되게 됩니다. 거미 다리에는 진동을 감지하는 균열 말고도 점탄성 패드가 있는데요. 감각기관 주변의 잡음을 제거해주고 필요한 신호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적의 배합 비율과 온도 조절 등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꼬박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마침내 거미 다리 속 패드를 모방한 하이드로젤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젤은 낮은 진동수에서는 액체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반면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금세 딱딱하게 변하며 거미 패드의 특성을 그대로 구현했는데요. 어떤 비율로 어떤 모터리든지 그리고 온도를 얼마나 가하면은 어떤 특성이 있고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 4년 정도는 그 소재를 개발하는 데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바이오 소자에 이제 접목시키는 연구는 한 2, 3년, 2년 정도 더 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거미 패드를 완벽하게 재현해 기존 전자소자의 큰 걸림돌이었던 잡음을 제거한 초고민감도 전자소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낮은 진동수에 자극을 줬을 때는 소프트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높은 진동수를 줬을 때는 이건 딱딱한 정도를 높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와 같은 낮은 진동수의 자극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소재가 소프트해짐으로 해서 에너지들을 흡수해서 노이즈를 없애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진동수의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이 소재가 딱딱해짐으로 해서 그 신호들을 전달시키는 그래서 센서로 하여금 그 신호들을 잘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미의 특수한 성질을 모방해 고성능의 전자소자를 개발한 김태일 교수.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연구 결과가 실리며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체 모방학자가 됐습니다.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맥박을 예로 들자면 저희 소자는 맥박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아침에 이런 문제가 잘 생기는지
뭐 겨울에 잘 생기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간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뭐 약물 투여라든지 뭔가 이제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소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탄한 연구 실력을 바탕으로 만 35세, 젊은 나이에 교수가 돼 대단한 성과를 쌓기까지. 연구에 대한 무한 열정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에 대한 결과물들을 책장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쓴 표지 논문의 액자들이 빼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120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를 했고 그 중에서 저널 커버로 발표된 것들만 모아놓은 사실은 저만의 갤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들도 훌륭하거니와 그 다음 리뷰어라고 그러죠. 논문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주시는데 그 코멘트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으면 에디터로서는 이 논문을 어떻게 보면 잘 하이라이트 하고 싶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커버로 표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의미 있는 논문이 있다는데요.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커버 이미지가 이 이미지인데요. 당시 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 엄청 고민을 하던 차이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연구에서의 전환점이 됐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렵게 쓴 첫 논문이 그에게 소중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당시 이제 나노스케일 패턴을 잘 만드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사나흘 동안 계속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노스케일 헤어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만들기를 원했었는데 측정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나노 헤어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패한 실험이었죠.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실패한 실험 결과로 골머리를 앓던 그때 김태일 교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선배 연구자 서가병 교수. 덕분에 실패한 줄만 알았던 연구 결과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서가병 교수님 당시 이제 저희 실험실 선배시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로 부임해서 막 오셨을 때였는데 이거를 생체 모방 소자로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셨었고 게코 도마뱀이라고 하는 도마뱀 발바닥에 있는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1cm와 1cm의 손가락 하나로도 온몸을 다 지탱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처음으로 제시를 해주신 분이셨죠. 김태일 교수를 처음 생체 모방 연구의 길로 이끌어준 서가병 교수는 41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김태일 교수의 영원한 우상이자 최고의 과학자로 남아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180편의 논문을 썼으니까 저는 40대 중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20편이니까요. 엄청나게 잘 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과학계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움이 컸었죠. 네. 당시의 선배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던 김태일 교수는 논문을 마무리 짓고 선배에게 헌정하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셨던 서가병 교수님께 헌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언론에 남아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반 학교의 아침을 알리는 김태일 교수입니다. 이른 시간에 출근한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메일함에 들어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국제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메일이 오거든요.
이분은 마이클 디키 교수님이신데요. 리퀴드 메탈 관련돼 있는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5편의 논문을 같이 썼습니다. 이분은 세다 니자모라고 하는 터키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최근에 같이 논문을 투고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조립대학교의 마이클 디키 교수는 액체 금속 분야의 전문가로 김태일 교수와 저널 평가지수 상위 등급의 논문을 4편 완성하고 2편의 논문 또한 진행 중입니다. 또한 터키의 명문대 코크 대학교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과 부교수를 맡고 있는 세닷 니자무 교수와도 함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한 업무는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메일함을 여는 것은 어느새 오전 필수 일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오전 8시 15분. 다음 업무는 바로 강의 녹화인데요. 저번 시간에 씬필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씬필름은 학교 출장 때문에 강의 영상을 미리 제작하는 것도 오전에 하는 일과 중 하나입니다. 드렸었죠. 숨 좀 돌리나 했더니 반도체 공정 관련 석학 및 반도체 산업연구소와 함께하는 영상회의 일정까지. 정말 쉴 틈이 없네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김태일 교수가 잊지 않고 꼭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 진행된 제자들의 연구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만 18명. 적지 않은 제자들이 스스로 연구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든 규칙이 있다는데요. 바로 10분 발표, 50분 토론 규칙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블루라이트를 쏴주는 건가요? 10mW 정도의 전류 파워로 이제 LED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OLED랑 마이크로 LED에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법을 공유하며 연구의 시각이 확장될 수 있죠. 되게 낮습니다. 연구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스승은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올바른 방향만을 지시해 줍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이 이게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연구 분야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문득 이런 건 어떠냐 저런 건 어떠냐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다가 보면은 또 다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선배들이나 이제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평가를 해주고 저한테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조언을 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연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걸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나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좀 넓게, 폭넓게 그리고 좀 도전적인 주제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발상을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해본다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번에 재영이 논문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에 실렸어요. 배로공학 중에서 제일 좋은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는 30 정도니까. 하던 거 계속해서 다음에는 리서치 페이퍼로 케이크 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논문이죠. 축하합니다. 첫 번째 논문을 통과한 제자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 이렇게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박사과정 시절 논문을 낼 때마다 지도교수의 축하를 받았던 김태일 교수. 그간의 고생을 오롯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 값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논문 한 편을 이게 쓰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용어가 더 좋을까, 저 용어가 더 좋을까, 이 그림이 더 좋을까, 이 색깔이 더 좋을까,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보이는 게 나을까, 저렇게 보이는 게 나을까. 거의 논문 하나 쓸 때쯤이면 학생과 저는 거의 24시간 대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생한테는 그간의 노력들을 인정받는 그리고 축하받는 그런 자리라서 내가 뭔가 해놨다라고 하는 성취감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날
또 다른 전자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잘 돼가니? 이거는 웨이브랭스가 어떻게 돼요?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초소형 전자소자를 연구 중인데요. 요거는 LED라고 하는 발광 디바이스가 어레이로 이루어져 있는 기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자를 들어다가 다른 플라스틱 기판 위에다가 이렇게 어셈블리하는 공정을 요 장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빛을 내는 반도체인 LED를 유연 기판에서 떼어내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 바늘 끝에 붙인 후 뇌에 집어넣는 광전자 소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LED를 사용해 뇌의 특정 부분만을 자극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 아주 작은 LED 빛으로 뇌를 자극함으로써 뇌질환 혹은 신경질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전자소자죠. 요 소자를 이제 몸 안에다가 저희가 인테그레이션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신경을 자극해주고 혹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약물을 이렇게 액티베이션,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바이오 전자소자입니다. 특히 LED 빛을 통해 쾌락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하고 제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마우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이 좁고 어두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파민이 나오게끔 하면은 특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다니기도 하고 넓은 데도 다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액티브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쥐의 경우에는 어둡고 좁은 곳을 찾아가는 반면 도파민이 분비된 쥐는 밝은 곳에 머무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아가 이 연구 결과는 난치병 치료의 희망이 될 전망입니다. 파킨슨 병에는 도파민의 농도가 떨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도파민이 나오게끔 그리고 적정량만 나오게끔 유도를 한다면 파킨슨 병에 대한 치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답을 찾아 생체 모방학의 정상에 선 김태일 교수.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방한 전자소자부터 빛을 내는 전자소자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까지. 독창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차세대 기술의 새 지평을 여는 그를 응원합니다. 교수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체 모방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태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어떤 생체 모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잘 안 보이지만요. 저희도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연구의 신념은 불굴의 개척 정신입니다. 연구라고 하는 게 한 번 한다고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시도하고 실패한 결과를 다시 쓸 수도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자소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열어갈 예정입니다.